자, 이게 기후변화의 원인. 자, 됐고요. 두 번째, 기후변화 연구 방법 볼게요. 자, 나무의 나이테 볼게요. 나이테.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때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할 건데, 나무가 20억 년 전 나무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 연구한다는 건 사실 좀 지금으로부터 조금 최근에, 약간 수천 년 정도? 한 수천 년 정도의 최근의 기후를 연구할 때는 나무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많게는 1만 년 전, 더 많게는 많게가 1만 년이구나. 수십 년 전, 그죠? 한 10,000년 전부터 수십 년 전 정도까지만 알 수 있지, 10,000년을 넘어가는 거는 나무 자체가 살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최대가, 나무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최대가 언제까지다? 한 1만 년 정도까지다. 라는 정도로 한정을 지으면 돼요. 자, 일단 연도만 보면 그럴게요. 자, 빙하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 갔어? 수십만 년 단위의 기후를 알 수 있다. 수십만 년 전까지. 1만 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까지도 알 수 있다. 쌤이 아까 오가에서 지구의 지각이 생성됐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약간 수십만 년 전 정도의 그때부터 쌓인 눈 정도, 그때 생긴 빙하부터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화석이 가장 길죠. 화석이 수억 년 단위의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연구를 통해서는 더 오래된 지층에 어떤 화석이 발견되느냐를 통해서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오래전 것을 알 수 있는 화석과가 해저, 퇴적물, 퇴적암 속의 꽃가루 화석, 서식 환경이 다양한 생물의 화석. 자, 꽃가루 화석이나 생물의 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기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시 수억 년 전에 기후가 이랬겠네. 이런 꽃가루가 발견되는 거로 봐서, 또 이런 생물이 발견되는 거로 봐서 기후가 이렇겠네라고 예상한다는 거야. 우리는 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빙하. 아까 얘기했던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빙하에 구멍을 뚫어서, 아까 빙하 계속 쭉 쌓인 빙하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파이프 같은 거를 박아 넣어. 계속 쭉쭉 박아 넣어서 끝까지 박아 넣어서 땅이 나올 때까지 박아 넣어서 딱 박아 넣은 다음에 이거를 퐁 뽑아냅니다. 퐁 뽑아내서 이 파이프만 딱 없애버리면 빙하만 쭉 나오겠지. 이 빙하 덩어리를 빙하 코어라고. 코어. 여기다 코어. 빙하의 코어라고. 코어. 쭉 나온 빙하 코어. 맨 아래쪽 빙하가 아주 오래 수십억 년 전 빙하일 거 아니야? 그걸 얇게 자릅니다. 마이크로톤으로 얇게 잘라서 아까 말한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원소의 18짜리와 16짜리 원소를 비교하고 꽃가루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해서 얇게 썰어가지고 단위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눈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 알 수 있다가 16짜리, 18짜리 산소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공기방을 분석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이건 아까 물만 얘기했는데 물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기 중에 18짜리 산소도 많을 거 아니야? 18짜리 산소가 많을 테니까 그 18짜리 산소가 공기 중에 많으면 빙하 속에도 18짜리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거로 연구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잘라놓은 모습이 여기 나오죠. 자, 나무의 나이테는 이제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왜 생기냐면 나무의 나이테는 여름에는 조금 기후가 좋으니까 잘 자라요. 겨울에는 잘 못 자라죠. 한동안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약간 색깔이 진해져요. 그래서 여름에 쭉 자랐다가 겨울에 못 자라니까 좀 진해져.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지나는 동안 라이테가 하나 생기는 거야. 라인이 하나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자, 기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이 해는, 요번 2022년은 기후가 겁나 좋아. 그러면 여름에 자란 면적이 되게 넓겠죠. 이만큼 자라고 라인 생겨. 내년에 2023년은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 이만큼 생겨. 나중에 딱 잘라서 분석해. 2022년에 기후가 좋았네. 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지. 이런 거. 나이테가 잘 자란 거. 그죠? 못 자란 걸 분석을 해서 기후가 언제가 좋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의 나이테는 어디가 더 많이 자라냐면 남쪽이 더 많이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서 길을 잃었어. 별도 안 보여. 북두칠성 찾고 막 북극성 찾아야 북쪽으로 할 거 아니야. 북으로 할 거야?
북극성 찾으면 뒤로 돌아야죠? 그죠? 돌아야 돼. 그리고, 근데, 나무가 안 보여. 구름 잔뜩 껴있어. 그죠? 그때는 뭘 찾냐? 나무 잘라진 그루터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무 잘라진 그루터기 찾아서, 하고, 약간 좀 오버해 드릴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 방향이 남쪽이에요. 왜? 해를 더 많이 받아서 이쪽 방향이 더 두꺼운 거 보이죠? 그죠? 요렇게 분석합니다. 나무의 그루터기가 더 잘 자란 곳이 남쪽 방향이라는 거야. 이러죠. 북쪽 방향 반대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고도 아 남쪽 방향은 이쪽 방향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존법이야. 그리고 달려주죠. 오케이. 그 얘기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기후변화 연구 방법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기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이거 빙하기와 강빙기에 대한 문제 기후 편차, 영도, 40만 년 전, 30만 년 전, 1000년. 자, 이거는 읽어봅시다. 자, 영도가 뭐냐면, 영도가 여기잖아. 0을 기준으로. 이게 기온 편차야, 편차. 편차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그냥. 현재 기준으로. 과거 40만 년 전, 40만 년 전부터 30만 년 전까지는 기온이 점점 떨어지죠. 빙하기를, 빙하기. 여기 살짝 녹았죠? 간빙기.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반복하고 있었던 뜻이에요. 기후변화의 원인은요. 조금 아까 봤던 지구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복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걸? 방금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연구 방법, 기후 연구 방법, 빙하의 코어. 수십만 년 전이니까 아마 빙하 코어를 통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화석을 통해서 또 뒷받침이 됐겠지만, 그럼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건 뭐냐면 과거 이게 1200년 전이죠. 1200년 전. 2000년 전. 이거 2000년이었어. 2000년, 1200년. 또 과거 한 1000년? 그러니까 1200년, 2000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800년 차이죠? 연도수입니다. 1200년도에, 2000년도에 이 뜻이야. 2000년도에. 12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렇게 기후가 또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가 포인트야.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 기온이 확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정도로 분석하면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들쑥날쑥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반복되는 것 중에 과거 1000년 동안 반복되다가 지금 최근에 급상승 중이다라는 패턴만 파악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위기의식을 느끼라고 주는 그래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엔 좀 심해.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산소 동위원수는 얘기했고요. 지구온난화. 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체크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체크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플로로탄소. 우리가 이산화탄소만 갖다가 맨날 난리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온실기체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메탄가스 같은 거, 메테인 가스 같은 것도 온실기체잖아. 그래서 우리가 농축산물, 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면 메탄가스가 발생한다고 해요. 왜 발생하는지 알아? 알고 있구나. 눈빛으로 와서 두 가지. 트름. 이게 막 위에서, 그 세균에 의해서 막 분해가 되는데, 트름 하면 메탄가스가 입으로 나온대요. 뒤로 나오면.
방부가 되겠죠? 그래서 축산물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아니, 메탄가스 양이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축산물도 지금 문제가,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다른 산화이질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라서, 이산화탄소, 메테인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통제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라도 통제를 하자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또 온실기체가 아닌 이상한 걸 집어넣고 온실기체인 척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이 기억들을 좀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축사육 보이죠? 가축사육, 메테인 활동, 방금 했던 얘기죠. 과도한 산림 벌채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게 숲인데 그 숲을 다 없애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두 가지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숲을 파괴하고 뭐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이 그래프는 꼭 나오는데 별거 없고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야. 빨간색.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1880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 추세죠. 증가 추세. 그래서 요즘 급격하게 더. 자, 그래프의 기울기.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다가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변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니까 또 위기의식을 좀 가져라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3.5도에서 14.5도, 1도 정도 상승했죠, 현재? 188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120년? 120년 만에 1도. 이런 말 있잖아요. 2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끝났다. 끝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난다는 말은 진짜 통제 불능. 2도 정도 올라가면은 바로 6도까지 확 상승합니다. 몰랐지? 2도 올라가면 2.5 이렇게 되지 않고요.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잖아. 2도까지 상승하면 더 이상 이제 뭔가 탁 끊어지는 느낌? 지구가 뭐 잡고 있던 게 끊어진 느낌으로 2도까지 올라가는 이후에는 6도가 갑자기 확 상승해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별로 위기의식이 없는데 선진국이라 그러죠. 저쪽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바이든도 그렇고 계속 이런 기후에 대한 위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3국이요. 제3국 이제 막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자기네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막 자기네 잘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잘 살고 있는 나라는 기후를 덜 먹이면서 너네 덜 써라, 덜 개발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마찰이 빚어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봐봐.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수면이 상승한다. 당연히 해수면 상승하겠지.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왜? 빙하가 녹으니까요. 이러잖아. 빙하가 녹는 건 되게 극히 적은 양이고요. 더 큰 해수면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뭐다? 해수의 열팽창이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열팽창을 해요. 액체는 고체보다 훨씬 더 많이 열팽창하거든요. 우리 철길, 레일을 깔 때 이렇게 듬성듬성 깔잖아요. 그게 열팽창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그 고체도 열팽창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띄우는데 액체는 더 많은 열팽창을 한다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생각해봐. 열팽창 때문에 해수면이 엄청 올라가고 그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뭐보다? 빙하가 녹는 것보다. 체크. 해수의 열팽창이 더 큰 영향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크다 작다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꼭 우리는 빙하의 융해만 생각하지 말고 해수의 열팽창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꼭 기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가가 늘어나고 해수욕장 늘어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뭐가 줄어든다? 반대로 육지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또는 농사를 짓는 공간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생활 공간이 줄어든다. 곡물 생산량이 감소된다. 밭이, 논이 줄어든다. 아시겠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기상이변이 벌어진다. 아까 기상이변, 엘니뇨, 라니냐를 포함해서 대규모 폭풍, 해일, 집중호우,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기상이변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기상이변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공간이 되게 좀 안 좋은, 또는 너무 더운 이런 공간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살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살기가 안 좋아지면 어쨌든 생물은 멸종합니다. 그죠? 생물이 멸종합니다. 생물이 멸종하면 이게 멸종 위기 생물종이 증가하게 되면서 생물의 다양성, 종이 줄어드는 걸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표현을 해요.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해양 생태계, 육지 생태계가 변할 수 있다. 어쨌든 생태계의 교란 또는 변화가 생기겠네요. 뭐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게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이게 탄산이온이잖아요. 탄산이온. 탄산음료 좋아해? 안 좋아해? 다행이야. 산성이거든요. 산성입니다. 콜라에다가 이빨 뽑은 거 넣으면 없어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진 콜라를 마시면 돼요. 다시 이빨 나요. 뻥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산성 물질이 생겨난다. 그래서 해양이 산성화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빨을 녹이는 게 산성이잖아. 바닷속에도 그 이빨 같은 성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누구? 딱딱한 거. 산호, 조개. 산호,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이야. 이 성분과 똑같습니다. 걔는 어떻게 되겠어? 다 녹아버립니다. 조개나 산호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는, 조개를 먹고 사는 뭐 해달, 그러면 수달 이런 것들이 먹을 게 사라지는 거야.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해양 산성화, 해양이 산성화되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맞다는 겁니다. 방금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자,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만을 바꾼다. 또 해양 생물의 대량 멸종까지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멸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산성 물질이 탄산칼슘을 녹이는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에 산성 염기성 배울 때, 그죠? 산성 물질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한다. 이거 배웠죠? 그죠? 배운 사람들 감수했는데 그게 여기 적용되는 거야. 적용됩니다. 아무튼 산성 물질은 탄산칼슘 녹입니다. 기타 따뜻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따뜻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이 발생되는 지역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옛날에 열대 지방에서만 발생되는 질병이 점점 아열대 지방, 한대 지방까지 막 올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쁜 점만 좀 고려해봤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고요. 자, 좀 아까 봤던 그래프를 참고해서 이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봐봐요. 같이 나오나? 나오네요. 지구 전체와 우리나라. 이거 먼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구 전체의 온도 변화입니다. 1850년부터 2000년까지 지구 전체, 보라색이야. 보라색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막 기온 편차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들었죠. 보라색이 살짝 머리를 들었어. 근데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 막 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어때? 최근에 뭐 지구 평균 꺼져. 뭐 엄청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때가 이제 1950년대 이후니까 언제야? 우리나라 한참 경제 발전할 때 그때입니다. 한참 경제 발전할 때 우리 제3국 입장에 제3국 입장에서 우리가 막 이산화탄소 겁나 발생시켜서 발전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지구의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기온 편차가 훨씬 더 높은 거 체크해주면 돼요.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하다. 뭐 이런 또 위기의식만 이걸 보고 참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률에 약 2배다. 2배가량 더 기온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그래프와 메테인 농도 그래프입니다. 판타스틱하죠?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아니에요. 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건 쌤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 그래프 봐봐.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봐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1971년부터 2000년대까지, 지금 현재 정도, 이게 현재야. 현재 아열대 기후가 여기 아래 지역이 아열대 기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열대 기후. 아열대라는 말은 열대에 준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대보다 심하진 않지만 열대에 준하게 어느 정도 따뜻한 기후를 아열대 기후라고 하고요. 현재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는 건 부산이나 여수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부산과 여수, 제주도 정도만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는데 2071년 50년 남았나요? 50년 후에 쌤이 거의 100살 찍을 때 100살 안 돼요. 거의 100살 찍을 때쯤에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요 라인까지 아열대 기후가 올라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라인까지. 그래서 우리 서울, 대전, 서울까지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 큰일 나겠네. 자, 계절의 길이 변화하죠. 여름도 길어지고요, 뜨거워지고요, 열대야가 찾아오고 폭염이 증가하고 겨울은 짧아질 겁니다. 자, 봄꽃은 개화 시기가 좀 따뜻해지니까 겨울이 짧아지니까 봄꽃이 더 빨리 피겠죠? 3월이 돼야 봄인데 2월 초에 피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개나리가 2월 달에 피고 눈 오는데 개나리 피고 이럴 수 있죠. 재밌겠네요. 이거 방금 했던 게 이거죠. 아열대 기후가 확대되고 있다. 자,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한다. 이건 얘기했었죠. 옛날에 한라봉이 제주도에만 자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서울에서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식물의 서식지, 동물의 서식지가 바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류성 어종보다는 난류성 어종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난류성 어종, 오징어가 앞으로 많이 잡힐 겁니다. 오징어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서 국제협약을 해야 한다. 하고 가입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 숲의 면적을 늘려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문제 게임하기인데 딱 풀어봅시다.